채널은 기업과 고객의 입장에 따라 다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제품을 어떤 경로를 통하여 고객에게 전달할 것인지, 고객의 입장에서는 어디에서 원하는 제품을 구입할 것인가에 의미를 지닙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와 같은 유통망에 대한 사항을 검토할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물리적인 채널뿐이었지만 웹 모바일 시대에는 네트워크를 통한 비트 채널이 대세를 이루게 됨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또한 최근의 유통망의 혁신 사례인 아마존의 전략도 살펴보겠습니다. 수익 흐름은 레베뉴 스트림을 번역하다 보니 수익 흐름이라고 표현하였지만 실제는 돈이 들어오는 경로를 말합니다. 매출은 어떻게 올리며 가격 구조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살펴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품을 개발하고 생산하고 판매하는 등 스타트업을 운영하는 데 핵심적으로 필요한 4가지 자원에 대하여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학습에 들어가기에 앞서 다음 질문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작성해 보세요. 첫 번째, 채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널은 대단히 간단합니다. 내 물건이 어떤 유통 경로를 통해서 고객까지 전달하는 건가? 그것이 전부입니다. 고객의 입장에서는 어디서 물건을 살 것인가? 그것이 채널입니다. 채널에는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물리적 채널과 비트 채널입니다. 물리적인 채널은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적인 유통 구조입니다. 직접 판매를 한다든지, 대리점을 통한다든지, 총판을 통한다든지, 백화점, 도매상, 소매상 등과 같은 기존에 있는 유통 구조를 통해서 전달되는 것이 물리적인 채널입니다. 도매상, 소매상 이런 것들을 우리는 푸드체인, 채널 먹이사슬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 비트 채널은 인터넷과 같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전달되는 채널입니다. 인터넷이라든지 홈쇼핑, 오픈마켓 또는 쇼핑몰, 이런 것들이 비트 채널입니다. 비트 채널은 예를 들면 제가 소프트웨어를 구매했다고 그러십시다. 그러면은 소프트웨어는 다운로드만 하면 제품을 제가 받는 것이 됩니다. 이것이 비트 채널입니다. 최근에 ICT 기술이 발달하면서 아마존이 최근에 드론을 이용한 유통구조를 개발해서 30분 이내에 자기네들이 제품을 배달하겠다는 전략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또 아마존이 최근에 대시라는 걸 발표해가지고 주문에서부터 결제까지 모든 것을 자동으로 하겠다. 이런 것들이 나옴으로써 기존에 있는 채널의 개념이 앞으로 대단히 바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새로운 채널을 누가 잘 만들어내느냐에 따라서 성공, 실패가 갈라질 것입니다. 다음으로 레버뉴 스트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버뉴 스트림이란 돈이 들어오는 길을 얘기합니다. 돈이 어떻게 들어오는가? 예를 들면 물건을 팔아서 들어오는가, 아니면 수수료를 받는가, 이런 들어오는 길을 얘기하는 거고, 또 하나는 가격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 2가지가 레버뉴 스트림입니다. 직접 물건을 팔아서 들어오는 것이 매출액이고, 또는 어떤 기업은 수수료가 매출액인 경우가 있고, 또는 가입비를 받는다든지 회비를 받는다든지, 또는 소개비, 중개료, 사용료, 임대료, 이자, 이윤, 배당, 컨설팅 비용, 교육, 서비스, 이런 것들이 모두가 다 레버뉴 스트림의 종류입니다.
여기서 새로운 개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대표님들께서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을 쓰실 텐데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을 쓰면 돈을 내나요? 그럼 우리가 돈을 안 내는데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은 어디서 돈을 벌죠? 이게 새로운 개념입니다. 우리는 공짜로 쓰고 있는데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은 대단히 번창을 합니다. 이때 우리같이 공짜로 쓰고 있는 사람을 유저라고 하고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에 돈을 내는 사람을 페이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은 광고주로부터 돈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 광고주들은 광고를 하기 전에 페이스북이나 카카오톡에 광고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짓는 게 누구냐 하면 바로 우리와 같이 공짜로 쓰고 있는 유저들입니다. 유저의 숫자가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광고주들이 여기에 광고를 할까 안 할까가 결정이 됩니다. 따라서 이 유저는 페이어를 촉발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페이어도 중요하지만 돈을 내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많이 써주는 사람이 어떤 면에서는 더 중요합니다. 이러한 사업 구조를 멀티사이드 사업 구조라고 합니다. 단순히 사용자와 돈 내는 사람이 같은 경우는 싱글사이드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싱글사이드, 멀티사이드 다른 점 한 가지 보겠습니다. 싱글사이드를 하는 사람은 매출액에 대단히 연연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사용하는 사람이 돈 내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관심사는 얼마나 빨리 1억, 10억, 100억의 매출에 달성할 건가 여기가 관심사입니다. 이런 반면에 멀티사이드 마켓에 있는 사람들은 매출액보다는 회원의 수가 훨씬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창기에는 적자를 감소하면서까지 이 회원 수를 늘리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얼마나 빨리 100만 명, 1000만 명, 1억 명의 회원을 보유할 것인가 이거에 따라서 사업의 성공, 실패가 좌우됩니다. 따라서 이들은 멀티사이드는 유저를 확보하는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유저를 확보합니다. 우리나라 카카오톡의 경우도 보면은 초창기에는 많은 적자를 기록하면서도 꾸준히 회원수를 늘려감으로써 결과적으로 카카오톡이 성공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멀티사이드 마켓은 과거에 없던 시장입니다. 이런 시장을 우리는 프리미엄이라고 부릅니다. 프리하고 프리미엄을 합친 단어입니다. 공짜가 대박을 낸다 이 뜻입니다. 공짜로 주면 큰 돈을 번다. 과거 같으면 공짜로 줘가지고 어떻게 돈을 벌까 이런 생각이었습니다만 최근에 웹이나 모바일이 발전하면서 공짜로 주면 돈을 번다 하는 개념이 바로 프리미엄입니다. 프리미엄은 어떤 면에서는 회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를 급속도로 성공하게 만드는 도구입니다. 레버뉴 스트림 중에 가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에는 정가가 있고 다이나믹 프라이스라는 게 있습니다. 다이나믹 프라이스라는 것은 그때그때 순간적으로 가격이 변하는 것입니다. 혹시 슈퍼마켓 같은 데 가보시게 되면 마이크를 들고 지금부터 30분 동안 배추를 얼마에 팔겠습니다 하면서 가격이 순식간에 변합니다. 이와 같이 수시로 변하는 가격을 다이나믹 프라이스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가격의 탄력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의 탄력성에는 가치 중심인 것과 가격 중심인 것이 있습니다. 명품 같은 것은 가격에 그렇게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생활 필수품이라든지 낮은 가격의 제품들은 1원, 2원 가격 차에 따라서 판매량이 급격히 달라지는 탄력성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키 리소스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키 리소스는
제품을 만들고 판매하는 데 필요한 중요한 자원이 무엇인가를 기록하는 블록입니다. 키 리소스에는 크게 4가지의 자원이 있습니다. 물리적 자원, 금융 자원, 인적 자원, 지적 자원입니다. 첫 번째로 물리적 자원은 회사의 건물이라든지 설비라든지 집기라든지 이런 자산을 말합니다. 기업을 운영하려고 그러면 건물도 있어야 되고 집기도 있어야 되고 비품도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자산들은 기업을 유지하는데 필수 자산입니다. 다음으로 금융자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자원이란 스타트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돈을 어떤 방법으로 조달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초창기 스타트업들은 제품도 없고 경험도 없고 알려진 게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받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우스갯소리로 초기의 스타트업들은 3F밖에 투자를 할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3F란 패밀리, 가족, 또 친구, friend, 또는 바보, fool 이런 사람이 아니면 초창기 스타트업에는 투자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단계를 지나게 되면 제품이 나오고 어느 정도 명성을 얻게 되면 벤처 캐피탈이라든지 엔젤이라든지 크라우드 펀딩 같은 제도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받게 됩니다. 이 이외에도 금융기관이라든지 또는 리스 또는 보험회사 또는 정부의 각 지원기관 등을 통해서 예를 들면 신용보증기금이라든지 또는 기술금융 같은 데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는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Founder follows VC. 즉, 파운더는 스타트업을 창업한 사람은 돈을 얻기 위해서는 VC를 쫓아다녀야 된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는 수많은 벤처 캐피탈이 생기고 엔젤들이 생기고 크라우드 펀딩이 생기면서 벤처 캐피탈이나 엔젤들도 좋은 투자자를 찾기가 어렵게 됐습니다. 따라서 좋은 물건만 있으면 시대가 바뀌어서 이제는 VC follows founder로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스타트업을 하시는 분들은 제품만 잘 만들면 투자받는 데는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다라고 생각하시고 좋은 제품을 만들어내는데 전력을 투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인적 자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업은 인적 자원이 제일 중요합니다. 옛날에 삼국지에 보면 도원의 결이라는 게 있습니다. 유비, 관우, 장비가 만나서 도원의 결의를 합니다. 삼국지 첫 장에 보면 도원의 결의하는 장면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는 각자 다른 나라에 태어났지만 죽을 때는 같이 죽는다. 이런 정도로 스타트업을 하는 팀원들은 유비, 관우, 장비 이상의 좋은 팀원을 만나야 그 스타트업이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A급 인적 자원을 구하려고 많은 노력을 합니다. 파운더가 A적 인적 자원을 구하기 위해서는 파운더 자신은 A 플러스급이 되지 않으면 A급 자원이 그 파운더 밑으로 오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A급 디벨로퍼가 C급 파운더 밑으로 오겠습니까? 따라서 파운더 여러분들께서는 A급 자원을 얻고 싶으면 자신이 A 플러스급이 되십시오. 그리고 직접 이렇게 팀원이 돼서 하는 인원 이외에도 인적 자원에는 간접적으로 협력해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멘토라든지 또는 어드바이서라든지 또는 코치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스타트업을 도와주고 있고 그 이외에 간접적으로 SNS를 통해서 얻은 친구들이라든지
또는 휴먼 네트워크를 통해서 알게 된 친구들이 또 하나의 인적 자원이 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지적 자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 자산의 첫 번째는 특허입니다. 특허에는 발명 특허, 의장 특허, 시정신안 특허 이런 특허들이 있습니다. 특허는 국가가 그 특허를 소유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독점권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는 등록주의라고 해서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나 발명품이 있다고 하더라도 등록을 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자기가 좋은 아이디어나 발명품이 있다고 그러면 반드시 등록을 해야 됩니다. 등록을 할 때 이것이 특허가 될 거냐 안 될 거냐는 뭘로 심사를 하느냐 하면은 혁신성이 얼마나 있는 건가, 또 이건 새로운 건가, 이 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대개 특허를 받게 되면은 이 특허를 15년에서 20년 정도 보호를 해줍니다. 다음으로 특허의 대상을 보면은 특허의 대상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소프트웨어도 좋고 알고리즘도 좋고 또는 응용 기술, 사업 모델, 업무 프로세스, 또 UI, UX 어느 것이나 다 됩니다. 그러나 과학적 원리라든지 순수한 수학적 알고리즘 같은 거는 특허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상표, 트레이드마크가 있습니다. 트레이드마크에는 상호, 상표권, 기업의 광고, 제품 광고, 상호, 상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상호와 상표는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가치가 상승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업의 인지도를 높여주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저작권이 있습니다. 기술이라든지 노래라든지 작곡이라든지 영화, 사진 같은 거는 저작권으로 보호합니다. 이러한 저작권물 중에 Creative Commons Attribute 3.0이라는 규정에 의해서 CC 마크가 들어가 있는 저작권은 누구나 마음대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인터넷이나 웹이나 이런 데서 CC 마크가 들어가 있는 사진이나 또는 이미지들은 자유롭게 사용하도 관계가 없습니다. 다음으로 영업권, 수출권 이런 것도 지적재산권에 들어갑니다. 물론 영업권이나 수출권은 등록으로 권한을 보호받지는 못합니다만은 소유자가 영업권이나 수출권을 침해했을 때 소송을 통해서 자기 권한을 보호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합의서라든지 또는 비밀유지 계약서, MOU, LOI 같은 당사자 간의 계약 등도 지적재산권으로 보호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학습한 내용과 관련하여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입력해보세요. 그리고 전문가 의견 보기를 클릭하여 전문가 의견을 확인하세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9블록 중에 3가지 블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채널. 채널이란 어떤 유통 경로를 통해서 팔 것인가를 기록하는 블록입니다. 두 번째로 금융자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를 들면 벤처캐피탈, 금융기관, 엔젤 등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로 인적자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인적자산에서는 A급 인재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기타 9블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